네, 안녕하십니까. 비너스님 1등이요. 루피님, 아유, 우리 타리님, 이렇게 오늘 좀 빨리 들어오셨네요. 오늘 좀 한가하신가 보죠, 타리님? 반갑습니다. 네, 비너스님이 1등 하셨고요. 루피님, 반갑습니다. 어휴, 우리 부중님. 네, 오늘 또 한가하시나요? 제가 오늘, 네, 30분 전에 좀 시작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비너스님이 평관이 있나? 원래 평관은 동작이 빨라요. 행동을 보여주죠. 말보다 행동. 김초훈, 아이고, 우리 김초훈님이 웬일이죠? 오늘, 김초훈님, 오늘 뭐, 시간이 남으세요? 집안일 해야 되잖아. 네, 반갑습니다. 아, 월지가 된거 아니에요? 쿠님, 반갑습니다. 숙제하다 혈압 오르세요? 그렇구나. 하지 마. 그 혈압 오르면 안 되지. 공부 재밌어. 혈압 오르면 하면 안 되네.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월간 시지평관. 시지평관은 그렇게 뭐 크게 작용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월간에 떠 있다. 월간에 떠 있는 평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또 어떤 평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평관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평관에 대해서는, 사주 개념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관은 속도감이 좀 있죠. 동작으로 보여주는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죠. 민첩하죠. 민첩하죠. 그래서 평관은 우리가 이제 호랑이로 많이 표현하죠. 호랑이 발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평관이 있으면 주로 직업적인 부분도 주로 동작적 행위로 많이 나오는 직업성을 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를 극한다라는 거는 내가 항상 반어벽을 갖고 있어야 민첩할 수밖에 없죠. 느긋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관이 행복파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비견겁제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비견겁제가 있으면 좀 여유를 갖죠. 웬만한 거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고. 상선약순이 반갑다. 불끈하니 반갑다. 불끈하지. 왜 자꾸 저거 불끈하로 보이지? 불끈하니 반갑다. 산선 약순. 뭐 이름 막 바꿔. 비너스님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어. 산선 약순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불끈하로 보이죠? 우리의 월간 평관인데 느린데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일단 본질적으로 평관이라는 자체는 그런 동작적 행위가 좀 빠르고 급하다. 왜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불끈하니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좋은 사람들 딱 5명쯤 좋아요 수가 나왔는데 5명 세울까 내가? 5명 누군지? 우리 그 비너스님하고 누구야? 불주먹님하고 딱 5명밖에 안 돼. 강제를 눌러야지. 눌러줘. 잘했죠. 루핀 처음 뜨죠? 아유, 감사해요. 프린공방님, 공방님 다 눌렀고, 14개. 14개 누른 사람이 프린공방님. 혼자 복식했구만.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프린공방 혼자 14개 누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짜 눌렀고, 프린공방님 다 눌러줍니다. 어쨌든 쿠님 감사합니다. 쿠님이 처음 들으셨나요? 내가 닉네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쿠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사전 뭐 아까 평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학습적 차원에서 한번 올려볼까요? 좋아요 누르라고 했더니 누르기 싫으니까 다 나와버리네. 네, 알았습니다. 쿠니까 우리가 세팅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쿠니가? 자, 볼까요? 75년. 양력이고, 75년. 11월 11일. 양력 13시. 좋네요. 일단 제가 할 말이 있는, 평관도 똑같은 평관을 다 똑같은 평관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평관에 따라서 사주에서 작용력 자체, 평관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음양의 일종의 사주 원국에서는 육친으로 쓰기 때문에, 십성이라는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육친으로 양으로 보기 때문에 양의 관점에서는 평관이 맞습니다만 작용력의 관점에서는 기운, 시간 12지 자체 기운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양의 육친적 관점 평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관이 작용하고 있으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종의 따님이 뭐였다고 따님 생각으로 되나? 일단 학습적 차원에서 실전으로 제가 있잖아요. 평관과 칠살 시청자 실전 사주비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실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사주 놓고는 시정이론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실전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하니까 좀 이렇게 본인이 뭐 일단 오늘 어차피 내가 평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사주에 평관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불주몽 따님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양력이겠죠. 12시 30분이 낮이죠. 우리 불주몽이 경력 있으신 분인데도 지킬 거 안 지키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 구조 좋습니다. 이것도 이따 얘기하겠고요. 일단 다 공부될 만한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실전 가지고 여러분들 편관 칠살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사주 다 편관은 맞는데 칠살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불주몽님 죄송할 거 없어요?
잘못한다, 그냥.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잘못 좋은 거야. 그냥 잠깐 손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가, 프린공원 손들어서 그냥, 늦게 동에 빨리 왔으니까 손들어서. 여기 손드는 멤버들이 몇 명 있거든. 우리 불주먹도 가끔 손드는 멤버 스콜하면 안 돼. 저기 복도파 멤버가 있고, 몇 명 있어요. 우리 그러다가 이제 손드는 멤버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우리 프린공방이 줄을 손들고 있는 멤버인데, 교실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멤버 있잖아요. 조금씩 어디로 가냐, 복도로 간다. 복도에 이제 쪼리 앉아있어요. 아니면 창문 열고 이렇게 공부하거나, 창문 이렇게 열고 공부하면. 네. 오늘, 참고로 영어 글자는 오늘입니다. 딸 이름. 잠깐만. 그래요. 오늘이 뭐, 어떻게 했다고? 딸 이름이 오늘이라고? 정신 좀 놔두려. 얼마냐고? 그래? 루피님, 그런가요? 자, 일단 두 분께서 좀 더, 뭐, 새로 들어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평가 사주 있으면, 일단은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를 드려야 되니까. 자, 평가 있으면 일단 사주 오픈해도 됩니다. 오픈해도 돼요. 7살파? 7선파겠다. 7선파라고 있는 것 같은데. 손들고 있나? 근데 무슨 타이핑 같아? 손들고 타이핑 하냐? 자판기를 이렇게 들고 사냐? 이렇게 이러고 있나 보지? 이러고. 아, 오늘도 평가 있다고? 깜봐요. 오늘님, 아이고, 불멸지님 오랜만이네. 불멸지님 오랜만이네. 자, 오늘님 깜 찾아볼까요? 이쁘네. 이 평간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연지에 있는 평간이라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연간으로 떠서 작용력 자체에 대한 표현에서는 오늘님 사주는 크게 평간의 의미를 이렇게, 물론 작용력 있지만 딱 얘기를 해봅시다. 언젠가는 반갑습니다. 발로, 거짓말하고 있어, 아주 그냥. 불주먹 쫓아간다이? 나 간다이? 쫓아간다이? 거짓말하고 있어, 아주 그냥. 어디 발로 해, 발로 하게. 지각해서 어떨 또 손들고 있으려고 또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어. 오늘 손들고 있으려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어. 일단 하여튼 오늘 평가 있긴 있으니까 손들 일이 없네. 매번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매번 입장은 뭐야. 타이핑을 소통을 해야지. 7살작용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나오신 분들은 7살작용은 평간적 요소는 있는데 오히려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기운들이라서 이런 부분 합격해야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또 그지? 불주먹 간다이? 쫓아간다이? 이성이 머리가 덮였던 해가 있고 필요하고. 자, 일단 사주 오픈하실 분, 오픈하시면 제가 일단 공부 학습 차이는 그냥 제가 저기 차원으로 아니라 이런 다 알잖아요. 장관평가 모르는 상관없어요. 다 알죠.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실전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 좀 뒤에 속 박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일단 좀 더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쿠님하고 불주먹님, 오늘님 거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님 사주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연간이 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보기 여지가 있어서 일단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누군가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 지금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서 쪼리 앉아있구나. 이런 것도 어디 또 오지? 아니 자갈치 시장 갔다. 이런 것도 자갈치 시장 가서 자갈치 아줌마하고 또 싸우고 있나 모르겠다. 조카하고 다 싸웠나 보다. 누구님 일본에서 일본 순사하고 싸우고 한국 가서는 조카하고 싸우고 이제 조카하고 싸움 끝났으니까 이제 자갈치 시장 가서 자갈치 아줌마하고 싸우고. 그건 아니겠지. 딴 방 가서 쪼리 앉아있으면 안 돼. 빨리 누가 잡아와. 프린공간이 빨리 가고 잡아와. 아이 참. 누군이 나만 딴 데 가서 보고 와봐. 누군가 없으니까 쟤네 힘이 안 나냐. 사슴 풀고 하는 야들. 고만 혼날라고 사슴 풀고 하고. 아이 참. 아이 그런 거 사슴 풀고 하죠. 평간이 2개 있네. 임술일주. 그래? 연진이 여기 있나? 자료가? 연진이 거 찾아볼까? 한번 봅시다. 연진이 게. 남포동 시장가지고 싸운다고요? 연진님이 68년생인가? 뭐 요즘 이것도 나쁜 평가는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평가만 갖고 있네. 오픈하지 말고 남편도 괜찮은 거지. 오픈 말고. 오픈하면 못 보지 안 되지. 그냥 프린공방 남편.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여지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그렇게 볼 여지는 이 사실 나쁘게 볼 여지는 다 평간들이 괜찮은 평간. 우리 누구야? 프린공방이 남편도 그렇게 이거는 뭐 오픈하지 말라고 안 보이는데 나쁜 평은 아니야. 칠살이겠지만. 네, 제프리님, 하였어요, 제프리님.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땅인 자랑 한번 해야지. 제프리님, 땅인 자랑 한번 해야지. 금딱지. 네. 오늘 준비된 게 연진님 거 다들 이 평간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그냥 준비된 거 일단 보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첫 번째가 일단 쿠님 거 일단 봅시다. 쿠님 거. 일단 보면서 얘기합시다. 쿠님 사실 남자분이시고 신유일주고 정해 뭐죠?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항상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론 관점 하나는 끝잡아야 돼. 아주 간단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양권과 음권으로 나눠지는 천간의 관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왜 중요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같은 평관 이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신금과 정화는
신금과 정화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편관이지만 사주 원국에서는 편관이라는 작용력은 있어요. 있지만 저 자체가 극단성을 흐르진 않는다. 일단 저것만 이어서가 아니고, 물론 편관 칠살의 관점을 나누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신강신약의 개념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강신약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어떻게 뿌리내리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신금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지 환경이기 때문에 저게 식상이더라도 신약한 개념을, 만약에 신묘일주더라도 신약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배웠던 이런 거 자꾸 부딪히니까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특히 음일간의 일종의 12운성의 해석은 기존의 12운성의 관점의 해석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면 끝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신금일간은 해월에 태어났잖아요. 신금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절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 해월에 또 이 정화가 위에 천간이 떠 있잖아요. 이게 계절도 높고 일간도 높고, 이 글자는 이 사주에서 아주 기묘한 글자입니다. 결국 이 정화가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용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속성처럼 대단한 역할을 하는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위 귀신이니 이게 합거돼야만이 문제가 편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사주 관법과 제가 얘기하는 관법의 차이가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 근본의 차이는 음권, 양권의 이론적 차이. 그리고 음양권의 이론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 중요하니까 강조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간론, 지지론의 기본 근거, 우주 이론의 가장 근접한 형태로 이론적 체계가 이루어진 게 식간 12지단 해석이 음양권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신금일간이 정화를 받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글자고, 해월에 태어났는데 이것도 이 정화의 글자는 정말 기묘한 글자. 좋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불합리한 부분은 있죠.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있죠. 항상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어떤 형태다?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주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맥을 잡아야 돼. 이 사주 맥이 어디냐? 편관이니 아니니가 맥이 아니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물에 불과한 건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니까 사주를 보는 순간 초입부터 딱 막혀버린 거죠. 문 열고 한참 들어가서 그야말로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 열자마자 딱 막혀버린 거죠. 편관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헤매고 있고 저거 가지고 자꾸 문제 풀려고 하고, 저게 뭔가 대단한 글자이냐? 저 글자에 딱 막혀가지고 사주를 잘못 풀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주의 핵심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 아름다운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주의 핵심이죠. 해수와 유금 자체가 정화로서 모두 다스려지고, 신금일간은 해수로도 좋고, 다 이 원만성을 갖고 있는 이 외적 글자는 외적으로 하고, 그럼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왜 버벅거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스무스하게 쫙 물어서 흘러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30 중간 넘어가면서 30 중반 이전과 30 중반 이전이고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이클의 문제. 이걸 극복했을 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극복 못하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진짜 지지고가요. 뭔가 될 듯. 인생 다 풀렸다 망하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두 번째가 먼저 두 번째가 인복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또 찾아가야죠. 사주를 보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 사주가 풀어가야 되는 키가 어디 있느냐,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자르다가 탁 막힌 부분이 어디냐를 맥을 짚었을 줄 알아야지만이 이 사주를 풀이하는데 정말 가벼운 데를 긁어주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주가 뭔가 해결점, 문제점을 뭔가 열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복이 있어야 돼요라는 게 중요한 게, 이 사주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상담이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좋아요. 이 정도 구조는 정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막히는 요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인복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풀어냈을 때 이게 막히는 이 사주가 좋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확 꼬입니다. 엮이고 꼬여요. 이걸 풀어서 이 사주는 굉장히 자기 탓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입살복 알살복이 없는 사주예요. 그 이유는 자기 탓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빨리 깨우치는 거, 인복을 원치 않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부분, 칠살과 편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주는 편관의 긍정적 속성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불주목님 따님 사주인데요. 불주목님 따님 사주로 좀 봅시다. 이 사주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병화가 따님이니까, 자, 병화가 정말 떠 있죠. 월간에 아주 긍정적인 글자예요. 글자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일간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아까 사주하고 유사하죠. 이 사주도 편관인데 간지동 형태고, 이 사주 간지동 형태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원만성을 얘기했고, 자, 이 사주도 보면 경금일간이 천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특히 사주가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가 좋냐? 그냥 순일하게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어야 좋은 사주라고 보진 않아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비견이 있죠. 근데 이 비견인데 월간에 여기 병화가 떠 있죠. 이게 무슨 소위 이제 아따갔다 경쟁하고 막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약이 이 병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경금과 병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병화는 경금 과일을
아주 적절하게 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가을의 경우니까 여실히 지금 절대적으로 태양빛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이 가을 자체가 이제 저문 가을이기 때문에 좀 늦가을이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어색한 면이 있어요. 계절 자체는. 하지만 경신 일주이고 시 자체도 또 뭐냐면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하고 타블이기 때문에 병화작용력이 그래도 필요하고, 경금과 병화는 서로 간에 편관이지만 양권의 영역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정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관이지만, 하지만 편관의 작용력이 있어요. 편관의 성깔도 있고 편관으로 인하여 조금씩 어떤 나타나는 문제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저 자체가 부정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느냐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저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신일주가 이사주도 아까 그 사주 인복이 좀 약하다는 거죠. 인복이 약하다는 거는 오롯이 내 스스로가 인센티브나 일종의 범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롯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과 소통하면서 인복을 갖는 게 굉장히 이건 하늘에 타고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복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롯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사주가 뭐가 강해요?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으로 살아간다. 오직 실력으로만 세상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집, 나만의 가치관, 생각,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갖춰 가지고, 절대 때로는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지만 어떨 때는 엄마가 간섭하는 걸 극도로 차단해버리죠. 왜? 나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부모 복도 때로는 물리집니다.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어. 왜냐면 이 사주가 부모로부터 자꾸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도움 자체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빨리 차단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간섭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조건값을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죠. 그런데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병화가 도와주고 있다는 글자죠. 그래서 투쟁성이 강하죠. 이게 바로 뭐로 작용하고 있다? 병관이 투쟁성, 승부욕, 오기. 말하자면 승부욕, 경쟁력 이런 부분으로 발동하고 있는 거죠.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투쟁성이죠. 그렇죠? 우리 누구 왔네? 아이고, 잘 짜증내고 싸웠구나. 안 싸웠어 오늘? 어디 갔다 왔을까? 누구 딱 뭐라고 그랬죠? 닉네임 딱 보니까 갑자기 눈이 확 뜨네. 난 또 사슴 producer 산에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산에 돌아다니다가 막 추운 겨울에 산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다음부터 밤에 아가씨가 큰일 나. 다니지 마.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편관, 이 칠살이 아니에요. 이 편관이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스스로 어떤 세상과 승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오히려 부모가 그냥 팔짱 끼고 지켜봐주는 게 우리가 더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의 간섭은 굳이 딸을 오히려 망치는 거니까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진님 거가 이 사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주예요. 현진이가 오늘 있고 그냥 현진이가 남아있는데, 네, 그 정도. 팔짱 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지켜보세요. 실수해도 지 스스로 실수하고 그 자체를 느끼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깨져보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그걸 각성하고 발전하지. 물가에 못 가게 만들고, 물에 좀 빠져보고, 살동 좀 해보고, 그랬을 때 좀 더 크게 성장하지. 물가에 가면 빠질까 염려하고 막아버리면 엄마는 되지 마세요. 저런 사람 스스로 이렇게 극복하는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이라는 게 순발력적 똑똑이 아니라 굉장히 우직함이 있고요. 승부욕, 오기, 뚝심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걸 얻고 살 수 있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님 어디 갔어? 라치레몬 처음 들어본 중인데 반갑습니다. 네. 라치레몬. 레몬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확 신맛이 흘러오네. 네. 자, 이 사주를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사주예요. 일단 편관이지만 이제 정관 위에 또 있고 연지에 편관이 있는데, 신금일간 미월에 태어났고요. 말띠에다가 미월에다가 묘목에다가 인목인데, 저거 사실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신강신약론으로 봤을 때 제가 신학적 개념을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데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떠 있는 또 저게 멀리 있는 병화거든요. 멀리 있는 병화지만 저 작용력이 48대운 정인대운, 그 다음에 신묘 경인 이렇게 가죠. 우리 58대운 기축대운 들어가면서 조금 저 기운이 이제 약화되지만, 참 이 사주는 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사주입니다. 간단하게. 네. 여러 영상 공부 중이에요. 네, 그래요. 라찌레몬이 이따가 생일을 오픈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이거 풀고 나서. 그래서 조금, 이 사주는 조금, 이 사주는 조금 제가 피드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결혼을 언제쯤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직업으로서 자기 인생을 극복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제 많이 어렵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직업으로서 극복이라면 반드시, 이 사주에게 절실히 필요한 직업인데, 금수를 쓰는 직업이거든요. 금과 수를 쓰는 직업성으로, 말하자면, 금수 쓰는 직업 여러분 아시죠? 어떤 외국에서 활동성을 갖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금이랑 수소, 금수성, 정맥 이런 쪽에 숫자적 개념을 다는 거라든지, 하여튼 외국이라든지 막 이런 형태라고, 하여튼 선생을 내국어 선생을 해야 되는 거, 말하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수라는 속성은 이제 연구개 말이고, 자꾸 아주 그냥 처박혀서, 뭐라고 하니까 골뱅이처럼 처박혀 살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혼을 일찍 했으면 사실 이 사주가 무슨 남편한테 올인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직업적인 부분을 결혼해서 안 가졌다라면 오직 남편의 능력에 따랐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주가 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신금이 원래 내린 눈으로 보는 건데, 근데 오성준이 맞습니다. 이과 수리적인 거. 네. 그게 이제 금수의 개념을 쓰는 형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오성준이 이과 수리적. 딱 끝나네요. 그 말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알겠습니다. 써먹겠습니다. 금수로 쓰는 거 이과 수리적. 딱. 나중에 속 써볼게요. 한마디로. 한마디 일관해버리네. 저는 할 말이 없었네. 붓고 이런가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사주가, 이 내리는 눈인데, 미국에 태어났죠.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목화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내리는 눈이 뭐처럼 살고 있다면? 비처럼 살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나마 또 주류 쪽으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주류를 했다는 거는 와. 그러니까 맞아요. 조사주가 내리는 눈이 아니라 빛처럼 나왔어요. 빛처럼. 근데 58 넘어서부터는 어렵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비었고 이제 내가 내린 눈이었다는 걸 깨우치게 되는 들어오죠. 나의 정체성이. 그런데 남편이 기분과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8 대운 넘어가면서부터 이 신금일간, 이 사주, 사주분이 쉬운 사주야. 막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뭐 신약하니까 뭐 재생살인이었죠. 어쨌든 이 사주가 58 대운에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는 형태인데 사실 이제 오히려 이게 정체성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을 찾았을 때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존에 모르는 사람은 기존에 해왔던 패턴 관성의 법칙이라고 기존에 해왔던 패턴 지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내가 비록 눈이었어도 빛처럼 사는 게 오히려 편했다라고. 오히려 나를 찾지 않고 그냥 영원히 나를 모르고 살았으니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 나를 찾는 순간 내가 과거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건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 괴로움이거든.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사주에게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제가 처음 딱 보자마자 할 얘기가 참 많은 사주다. 많은 사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주 표시 사주는 아니에요. 일단 이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인 나는 내리는 눈인데 빛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거고요. 58세 이후에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이 정체성 찾는 게 이때부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뭔가 크게 내 인생 자체에 전환점이 나타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긴 어렵다. 이렇게 제가 예에서 신약하니까 인성이 미토가 용신이 뭐 이런 게 머리 아파요. 참 그렇게 보면 이제 머리 아파요. 신금일간이 신약하니까 여기 기토가 여기 미정을 기해서 기토가 용신이 2.1버리면 머리 아프죠. 그렇게 사주 보면 용신 찾고 그런 거 찾으면 사주 진짜 머리 아프죠. 어쨌든 자 그런 부분. 뭐 남편이 강하게 남편의 기대사로 이렇게 말하면 또 머리 아픈 게 사주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그런 용신 찾기 게임에서 사주풀이가 이루어지면 정말 사주 푸는 건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진님 거 보고요. 나진님 이 화면이 흐리다고? 세로고침 한번 눌러보세요. 세로고침. 용신이 반드시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맞기 때문에 쓰거든요. 그 어쩌다 한 번 맞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쓰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반 맞는 거니까 용신 딱 반반 맞거든요.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맞고 두 번 하면 한 번 맞고 한 번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왜 그러지 하면 계속 좀 머리 이제 쥐었자는 거고. 그러니까 70% 맞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그렇게 용신 찾기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사주 봐버리면 그거는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간목용신이나 저쪽에서 인수가용신, 저쪽에서 무토가용신 이래버리면 그 용신이 안 맞는 용신이죠. 절대 용신 뭔가. 그래버리면 영원히 사주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절대 사주 공부는 영원히 보는 겁니다. 적국 따지고 용신 따지는 공부는 절대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공부, 저도 그 용신 적국 따지는 공부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지. 제가 적국 용신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오성준님 그러세요? 격국은 요즘은 통변 뭐라고? 들거리에서 충격받고, 그 다음, 영상 보면 다시 참고해서, 오성준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오류의 길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결코, 일종의 말하고 보니까,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타리님, 우리 또 헤드가 만땅이야? 타리님 만땅이신데? 자, 일단 연진님 사주, 이 사주도 정말 좋죠. 나쁘지 않죠. 일단은 사실 이 사주는 이제 이기전 사주고 사실 이런 연진님 사주는 우리가 이제 격국용신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사주로 좀 봐요. 굉장히. 이유를 얘기하면 이 양인격인데 양인로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인로 사기라고 해서 양인격에 이 살이 떠 있는 거는 큰 그릇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격국 근데 이제 간목이 떠서 이 간목이 이제 평관을 제압해주니까 여기 간목이 문제서 일동이 제가 이제 이게 자평진 이제 격국간법인데 근데 이제 이게 상신이라고 그러죠. 상신부터가 그러니까 이 용신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양인로 살기가 얘기하는데 이 간목이 떠서 결국 이 평관 일종의 상신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귀신의 형태 일종의 이제 상신을 막는 형태 파격의 형태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구성 자체는 이 평관이 떠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 사주도 그렇게 보지만 문제는 있어요. 이 사주가 정말 사주 구성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굉장히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사주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문제성은 이 격각이라는 관점이죠. 격각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일월지 격각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순탄하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죠. 그래도 일지가 껍데기는 어쨌든 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면 나름대로 이 사주가 뭔가 이 고비 시기에 어떤 30 중반 이 고비 시기에 잘 극복했다면 굉장히 직업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 구성은 괜찮습니다만 괜찮지만 약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결국은 약이 있고 병이 있고 병을 극복하는 형태로 그 고비 때 딱 뛰어넘으면 사실은 인생 자체가 탄탄해지는데 이 문제성 있는 글자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다 꺾이죠. 구성 자체는 기가 막힌 구성을 갖고 있다고 일단 얘기해요. 하지만 그 고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지만 남자죠, 그렇죠? 여자 무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멋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웬만한 남자들 만나도 당당하죠. 네가 남자냐? 라고 경쟁해 볼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난 얼마든지 너하고 경쟁할 수 있거든.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남자도 웬만큼 잘나고 능력 있는 남자에 대해 그런 남자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기질이 있는 이런 여성이 사실은 나름대로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이 고비 때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확 꺾인다는 거는 그래서 사주가 이제 물론 내가 이제 20대부터 쭉 유추해서 대운 자체를 짚어나간다. 얼마든지 다른 데로 어떤 어느 정도 이 사주의 틀을 짜인 새끼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이 사주 34세 대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주죠. 물론 44세 흥분을 잡아야죠. 34세 대운에서 크게 이 사주가 자기 할 걸 다 뜻을 이뤘어야죠. 그랬을 때 44세에서 대운에서 스무스하게 갑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피드백이 전혀 없이 사주를 보다 보면 어느 한계성 있죠. 어느 정도만 딱 하고 그 이후로 제가 뭐 피드백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농하고 얘기하기 전에 농 어디 갔다 왔어? 빨리. 농 어디 갔다 왔어? 빨리. 갑자기 또 뭔가 또 집착지. 잠시 옥상에 비밀로 따라갔다 왔어? 어? 농 잠시 옥상에 갔다 왔어? 머큐리님이 혹시 리미련이라고? 리미련님이 머큐리님 이름 달고 나왔다고? 아니, 쓸데없이 옥상도 가고 베란다 왜 가? 옥상에 가려면 정tuk대 가는 거고, 그잖아. 베란다 가면 거기 베란다 왜 가지? 빨래 넣으러 가고, 그지? 빨래 넣으러 베란다 가고, 옥상 가는 건 장독대 가는 거 아닌가? 네, 아리신 반갑습니다. 너무 안 그래요? 갑자기 왜 센티해지냐? 누군가 센티니까 옥상 가서 바깥에 네온 사인 누가 한다고? 갑자기 왜 저래? 안 되는데, 저 시집가려고 그냥 맘배냈네. 아이고, 남자만나고 있나봐. 오늘 누구 맘배냈네. 갑자기 무슨 옥상 가서 바깥에 네온 사인 갑자기 센티해지냐? 이상해졌다. 시집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찐님. 라찐님 사주 아니다. 라찐 생일 올려보세요.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자갈치 아니면 싸운 줄 알았지. 그래서 물어봤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지. 조카하고 이제 다 싸웠어? 조카하고 이제 안 싸워? 우리 라찐님 생일을 오픈해보세요. 그래요. 라찐님 거. 저렇게 올리지 마. 라찐님.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적어줘. 봐봐. 용량급은, 남녀급은, 연월, 일시, 숫자 플러스 글자 정확한 점 표기 좀 저렇게 올리면 나 몰라. 어떡하라 그래. 조카하고 이제 다 싸웠어? 여자분이시고, 양력이시고, 82년도 똑같이 보는다. 아이, 참. 나는 진짜 전화하니까. 제가 숫자가 쫙 나오면 나이라면 숫자가 막 이렇게 서로 섞여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다니까.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힘주게 적었네. 여러분 주민등록 쫙 나열해보세요.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계좌번호 쫙 일자로 해보세요. 잘 헷갈리잖아요. 글씨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움직이는 글자니까. 그럼 안경 끼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머큐리님이, 리미러님, 다른 거, 뭐야, 이거. 갑자기 정신 하나도 없네. 1인 2역하는 건가? 머큐리님이로? 평관 개운법도 있겠죠? 뭐, 개운법이라는 관점은, 항상, 가장 큰 핵심은 무슨 액세서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핵심은 직업이에요. 직업만큼. 직업에서 극복하는 가장 최고입니다. 이게 평관, 그러니까 칠살로서 작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아까 누구야, 그분이, 오늘님이네. 그런 구조가 참 애매한 부분, 신금이, 눈이 비처럼 사는 거는 직업에서 극복하는 관계 없어요. 직업을 극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장난에 이제 자꾸 같다는 개운법에 대해서 매달리는데, 그 말장난이 재밌는 말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사는 이 정도라고 생각할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리면이 죽었다, 이제. 죽었다. 끌고 갔다. 이거 빨리 옥상 갔다 와야지. 싹다까지 하고 와야지.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프린공방님 데리고 가야 돼. 좀 있으면 오늘은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박 회사님도 진입 들어갔구나. 프린공방님도 복도 살짝 데리고 나갔다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고 들어갈 것 같은데. 프린공방 아예 또 등장 안 하네. 천간평공과 지지평공 차이가 있죠. 있죠. 그건 좀 보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있죠. 당연히 틀리죠. 천간과 지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진도 어디까지 나왔냐고요? 진도가 만도까지 왔어요. 네. 러블리 캐럴인데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손들어 소리 안 할게. 우리 푸린공방님이 또 도망갔어. 이제 푸린공방님 농구 잡으라고 그랬더니 농구 들어오니까 또 푸린공방님 도망갔네. 알았어. 자, 일단 우리 라찐이니까 제가 오픈해달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봅시다 한번. 이런 사주가 이제 평관이 될 가능성이, 칠살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그런데 저기가 안 됐죠. 이런 사주가 만약에 이제 토가 있긴 있는데 저 토는 천간이 또 있지 않더라. 한번 봅시다. 이 사주가 좀 할 얘기도, 이 사주 할 얘기가 좀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많아요. 정말 점검을 여러 각도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임술, 병호, 임술, 정 이렇게 있죠.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에너지라는 자체를 보면 이제 그 백곡, 괴각, 양인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에너지 느낌인데 이게 양인과 괴각의 기운을 좀 갖고 있죠.
내적으로 품고 있는 그 뭐라고 하냐고 하면 압축의 힘이 굉장히 강한 형태라고 합니다. 압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폭발력이 센 거죠. 그죠? 압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폭발력이 센 거죠. 전사주는 이제 내면적 압축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 숨겨져 있는 강력한 이 압축의 폭발성이 있는 압축, 이게 이제 하나의 수리탄이라든지 뭐 염자폭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항상 터트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평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지의 평관은 사실 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지의 술도 평관은 큰 의미가 없어. 하지만 작용력은 있긴 있죠. 껍데기가 평관이니까. 천간에 떠 있었다라면 저게 이제 칠살이 아니라, 저게 평관이 아니라 칠살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반드시 직업성으로 반드시 직업성으로 칠살의 직업성을 갖고, 칠살을 방어하는 직업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칠살을 방어하는 직업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살의 기운과 관련된 방어하는 형태는 원래 식신, 제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용, 식재격, 식신으로서 어떤 정 방어를 하는데, 되게 주로 이제 어떤 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 이런 쪽으로서 이제 칠살을 방어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평관 기운, 칠살의 기운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군경찰 쪽으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갔을 때, 의료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료가 아니라 의료, 병원 이런 관련 쪽의 직업성으로서 현관 칠살을 방어하는 때 그쪽 관련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일종의 긍정적으로 사람 목숨을 살리는 그런 긍정적 직업으로서 씀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 품고 있는 양인 괴강의 힘, 에너지 그쪽으로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닥칠 수 있는,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종의 칠살의 편관의 그런 어떤 좀 뭐라고 그러니까 공격성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임수가 극도로 필요한 게, 여기서 수라는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수가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과 수와 관련성이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병원 의료계통이죠. 병원 의료계통. 근데 이 경우 의료계통이 감정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장성살이라는 기운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가면 좋은데. 아니면 이제 법을 다룬다든지, 법할 때 법자가 산수경이죠. 물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법도 그쪽으로 필요합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라틴이 어떤 직업을 했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일까요? 상담 관련? 그래, 교육 쪽을 하고 있는 거는, 군에서 5년 근무하셨다고? 여자분 아닌가? 여자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가셨구나. 아까 내가 댓글 전에 못 보겠다고 보니까, 여분, 그러셨구나. 군대 쪽 괜찮죠. 일단, 그랬구나. 라틴님. 이 기운은 임술, 병호, 임술, 요거랑 같이 가 있겠잖아요. 그랬구나. 제가 댓글 전에 보시는 데 본 거예요. 나름 에너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정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 쪽 관련 쪽이나, 몸 쓰는 것 좀 힘들어요. 기초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군대에서 몸 쓰는 군대생활 쉽지 않고요. 이제 군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기는 참 병과를 잘 만나야 돼. 만약에 군대에서 계속 있으려면 사실 있어주면, 만약에 전투병과 이런 거는 안 맞죠. 하려면 그런 이제 작전 보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던 군수과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지, 일반 보병에서 그런 체력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병과를 갖게 되면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군대에 있을 때 문제성이 윗사람 부분이 있는데 하부 조직을 다스릴 수 있는 기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부 조직, 군대는 항상 이게 상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부 조직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종의 전문성 있는 병과를 많이 맡게 되면 사실은 군대에서 좋죠. 딱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몸이 체력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고 나도 몸이 안 풀려요. 그래서 체력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누적이 이루어지죠. 고통이.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죠. 사람 항상 본질적으로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겨내기, 극복하려고 하는 기운에 의해서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래요. 우리 라찌님,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쪽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쨌든 에너지성이 좀 강한 쪽이라 되고 40세부터 임묘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분야 일을 해야 돼요. 정신적 분야 일에 임묘돼 있거든요, 지금. 격이 임묘되면 정신적 분야에 관련된 취준생이면, 그것도 이제 취준생도 좋은데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군상담 괜찮아요. 군상담 관련 좋아요. 괜찮아요. 그쪽 맞습니다. 올해 취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취업하니까, 올해 목적이 있다면 내년 초까지 본인이 원하는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공부자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해야 돼. 나한테 맞는 직업 쪽 맞아요. 맞는 직업 쪽 맞으니까 도전하세요. 사신 곳은 어디예요? 라찐이 사신 곳 어디예요? 올해 취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투쟁성 있게 좀 있잖아요. 제주도 또 자기 살만한 데로 갔네. 사람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주도면 외국이잖아요. 외국에 살면. 우리 키키찬님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처음처럼 오랜만이네. 네, 잘 판단하셨고요. 라틴님. 본인이 지금 직업적인 판단, 직업적인 도전하는 거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올해는 반드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네. 자기 다 살게 돼 있대. 다 살려고 노력한 거야.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기에 도달하면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와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 나올 때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 안 주면 이제 몸이 다쳐요. 제주가 수기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각 보는 각도 방향, 위치로 남쪽이니까 화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 장소를 오행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뭘 우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네 위치적보다는 그 환경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환경.
환경 우선시에서 오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그냥 동네가 뚝뚝 그냥 동쪽이니까 목이고 서쪽이니까 금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 없어. 원래 의미는 그 곳의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생력,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나는 운영 중에서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딱 사주를 보다 보면 야 진짜 기가 막혀. 살려고 다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말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인생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사주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시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참 정말 기기묘해요. 기기묘해요. 안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내가 이런 선택은 내가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고민 갈등을 통해서 선택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주에서는 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선택이라는 부분에 엄청난 고민 갈등을 통해서 선택했다는 그 자체를 자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주에서는 그 자기 변명이라는 큰 의미 없고요. 그냥 이때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간다는. 근데 그 선택의 관점, 구체성 있게 정확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주, 아까 이 사주처럼. 네, 오성준 지금 갑자기 뭐 부모 얘기가 나오니까 거창히 아주 할 말을 잃어버린. 돈은 이미 주어진 대로 그런다. 그 도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오성준님. 겁나잖아요. 아이 참. 돈은 이미 주어진 대로 그런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겁먹잖아요. 그래요. 좋고 안 좋고는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운에서 좋고 안 좋고 있지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인생 세우지 마를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 세우지 마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생 세우지 마만큼 정말 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큰. 그래서 팔자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세우지 마라는 이 명언을 항상 연구하면서 들어봐야 돼요. 인생은 세우지 마라. 세우지 마라. 항상 연구해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개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또 이런 소리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힘들더라도 크게 보여지죠. 이렇게 이 시기 때 이걸 극복하세요. 좋아집니다. 이 말이 정답인데 이걸 막 안 좋은 걸 막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을 더 시궁창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비일되지 않는데 인생 세우지 마 이걸 하는 순간 상담을 하면서 운명 상담을 하면서 인생 세우지 마를 하는 순간 그래서 이 흐름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쪽집게처럼 찝는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찝어서 어느 때 이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 연애 볼 때 이때 만났지, 이때 잠깐 헤어졌지, 이때 다시 만나서 또 다시 또 둘이 사귀어서 이때 결혼했지 이런 걸 맞추려고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그거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됐는지. 근데 나이 먹어보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그 큰 틀에서 보면 만나 보여요. 근데 어느 시점 만나고 어느 시점 이런 부분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짝이 들어왔는데 어떤 짝하고 만났느냐 못 만났냐, 이 사주는 그런 짝을 만날 수 있고 이럴 때 만나면 못 만나고, 하지만 이런 짝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이런 큰 관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샀으니까 돈 벌었다. 좋아요. 우선 그로 인해서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에 내가 아파트 사서 돈 벌었어. 근데 사실 자, 집이 하나 있는 사람 아파트 5억짜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5억짜리 10억 됐다. 팔지 않고 살 거라면 10억 대 20억 무슨 상관이에요. 내 집이 영원히 내 집인데 상관없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인데 내가 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쨌든 운이 좋고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자의적인. 그래서 세상은 자연의 기분 그대로 흐를 뿐인 거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들쭉날쭉 할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오스칸이 부동산 아직 아시잖아요. 결국 내 집 앞에 있는 거 집값 오르면 수익 받는 거죠. 그거 팔 것도 아닌데 1억 20대 되면 더 세금 내니까 20대 되지 못하고 뭐 그게 좋은 일이냐. 부동산 투기성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 절대. 물론 그러니까 그래요. 집값이 오른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녀 세대까지 생각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 갑자기 떠오르면 안 하려고 현실 문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집값이 정말 윤 머시기가 대통령 되나 이 머시기가 대통령 되나 안 머시기가 대통령 되나 집값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 돼서 집값 내리겠죠. 집값 잡겠죠. 뭐 그럼 지금 결국은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면 집값 내릴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죠. 다들 집값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통령 돼가지고 집값 못 잡으면 탄핵하면 되죠. 그냥 일본 따라간다는 게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금 부동산 대폭락했잖아요. 사실은 대폭락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지금 상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뭐 현실적인 문제는 그거는 뭐 전문가는 모르는 부분이고 사주하는 사람이 그냥 사주만 해야지. 사실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 기회 안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주는 세상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